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부의 결을 짚어드리는 결의 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믿어온 상식이 사실은 거대한 덫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년간 TSMC 불패 신화 속에 살았습니다. 반도체는 대만이 없으면 안 된다. 삼성은 하이닉스에 밀려 끝났다. 엔비디아 주식만 사두면 대대손손 먹고 산다. 참 달콤하고 안전해 보이는 상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상벽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칩,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챗 GPT의 두뇌,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이 지구상에서 단 한 곳, 대만이라는 작은 섬의 단 한 기업, TSMC의 공장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게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공포입니다. 전 세계 모든 빅테크가 단 하나의 공급처에 목줄을 매고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 권력이 한 곳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 그 끝은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동맥경화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옹성의 성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폭력적으로 박차고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는 왜 단 하루 만에 TSMC와의 결별을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왜 AMD의 리사수는 자국 기업을 두고 한국의 삼성으로 달려왔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 그리고 여러분의 5년 뒤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권력 이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위기라고 부를 때 그것이 왜 천재일우의 기회인지 깨닫는 상위 1%의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결을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워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반도체 전쟁의 그 서늘한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는 TSMC를 보며 압도적 1위라고 찬양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기막힌 상황인지. 여러분이 정말 배가 고파서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입구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대기줄이 1년 6개월입니다. 지금 번호표 뽑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그게 맛집입니까? 그건 고문이고 횡포입니다. 현재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60% 이상이 TSMC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애플의 최신 아이폰 칩,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퀄컴의 프로세서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칩들은 전부 이 회사의 생산 라인을 거치지 않고는 세상에 단 한 개도 빛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TSMC와의 거래 단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뽑아버리는 행위이자 시장에서의 완벽한 사형 선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철옹성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TSMC의 2나노와 3나노 최첨단 공정 라인이 전 세계에서 터져나가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완전한 마비 상태, 즉 포화 상태에 진입한 겁니다. 돈을 수조 원씩 싸들고 찾아가도 신규 고객이 생산 라인에 자신의 설계도를 올리려면 최소 12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을 꼼짝없이 대기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AI 산업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AI 전쟁은 분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생사가 엇갈리는 잔혹한 전쟁터입니다. 경쟁사가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대기표나 쥐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 이건 비즈니스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대만 리스크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이젠 뉴스 기사가 아니라 빅테크 이사회의 생존 안건 1순위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충돌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먹통이 되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신장은 멈춥니다. 공급망 리스크 분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타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의 책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메타가 처한 상황을 이중착취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보세요. 메타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 칩을 만들기 위해 TSMC에 비싼 돈을 줍니다. TSMC가 가격을 올리면 엔비디아는 거기에 프리미엄을 얹어 메타에게 던집니다. 메타는 중간에 끼어 TSMC와 엔비디아라는 두 거대 독점 공룡의 배를 동시에 불려주는 완벽한 의뢰의 처지였던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메타가 AI에 쏟아부을 예산이 무려 60조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경쟁사들의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꼴을 저커버그가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저커버그는 결단했습니다. 내 옷은 내가 직접 지어 입겠다. 이것이 바로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내재화 선언입니다. 그는 리보스라는 칩 설계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스스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가 있다고 옷이 나옵니까? 아니죠. 이 정교한 도면을 현실의 반도체로 찍어내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저커버그는 TSMC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물량도 벅차요. 당신 설계도는 18개월 뒤에나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저커버그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TSMC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대안은 어디일까요? 당시 시장에는 두 명의 후보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제왕 인텔이었고 또 하나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삼성전자였죠. 저커버그는 과연 어디를 먼저 봤을까요? 사실 말이죠. 그는 처음에 가장 강력한 자국 기업인 인텔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단 한 달 만에 처참한 비극으로 끝납니다. 도대체 인텔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저커버그가 왜 삼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해줄 인텔의 비극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 말이죠. 이 대목이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인텔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겠다며 파운드리 시장에 재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꺼내든 무기가 18A 공정이었고 여기에 쏟아부은 자금이 무려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대 자본입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인텔의 부활을 지켜봤습니다. 저커버그 역시 미국 기업인 인텔이 해주면 가장 좋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율이었습니다. 수율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칩을 100개 구웠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게 몇 개냐는 겁니다. 인텔의 최신 공정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용화 수준을 처참하게 미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자기들 칩만 만들던 오만한 인텔 DNA 때문입니다. 내부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들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운드리 문화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셰프가 손님의 취향은 무시하고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으니까 그냥 처먹어 라고 소리 지르는 식당에 누가 가겠습니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은 단호하게 발을 뺐습니다. 저커버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인텔은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줄 능력이 없구나. 자, TSMC는 문을 닫았고 인텔은 요리를 다 태워 먹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남은 유일한 대안, 텅 빈 거리에 홀로 서 있던 저커버그의 눈앞에 조용히 문을 연 곳은 어디였을까요? 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삼성전자.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을 보며 하이닉스에 밀린다, 파운드리는 TSMC에 안 된다며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동안 바보처럼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필살기는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TSMC라는 초대형 마트는 기성품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기줄이 1년이죠. 반면 삼성은 그 옆 골목에 맞춤 제작 공방을 열었습니다. 설계도만 가져오세요.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칩 생산도 우리가 하고 마지막 조립인 패키징까지 한 집에서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TSMC에서 칩을 만들려면 메모리는 하이닉스에서 사와야 하고 조립은 또 다른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시간이 다 가죠. 하지만 삼성은 열쇠 키 하나만 돌리면 완성품이 나오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커버그처럼 시간이 금인 VIP들에게 이보다 달콤한 제안이 있을까요? 삼성이 메타를 잡은 건 요행이 아니라 경쟁자의 과부하를 짐승처럼 기다린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바로 AMD의 리사수 회장입니다. 그녀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냉철한 전략가로 통합니다. 리사수는 엔비디아를 꺾기 위해 가장 예리한 창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대만 기업이라는 이유로 TSMC에만 매달리다가는 영원히 엔비디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TSMC의 상위 순번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AMD가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리사수는 결단했습니다. HBM2의 정답은 삼성이다. 이 선언은 반도체판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삼성의 턴키 능력이 AMD의 AI 가속기와 결합하는 순간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실 말이죠. AI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똑똑한 칩을 만드느냐에서 이미 결정난 게 아닙니다. 진짜 승부처는 똑똑한 두뇌에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먹여주느냐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F1 슈퍼카 엔진을 만들었어도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얇은 빨대라면 그 차는 시속 10km도 못 냅니다. 지금 AI 시장의 병목 현상이 딱 이 꼴입니다.
칩의 연산 속도는 빛의 속도로 빨라졌는데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메모리의 속도가 못 따라오고 있었죠. 이때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차세대 HBM4입니다. 자, 숫자로 직시해보세요.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무려 1.2TB에 달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도서관에 소장된 수백만 권의 책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모조리 쏟아부을 수 있는 폭포수 같은 속도입니다. 사실 삼성은 이 기술을 준비하며 지난 10년 동안 계륵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쓸데도 없는 기술에 왜 돈을 쓰냐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삼성은 묵묵히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이 벙커에 들이부었습니다. 아무도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던 그 암흑기, 연구원들이 밤낮을 잊고 칩을 겹겹이 쌓아 올리며 발열과 싸우던 그 처절한 시간, 이제 그 15조 원의 피눈물이 가장 치명적인 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커버그와 리사수는 이 송유관 없이는 자신들의 AR 제국이 사상 누각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이닉스가 현재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삼성은 아예 판의 규격을 바꾸는 기술로 역습의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가장 선명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를 팔고 떠난 개인 투자자가 무려 96만 명입니다. 성남시 인구 전체가 짐 싸서 떠난 것과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끝났다. 무거워서 못 간다며 다들 등을 돌렸죠. 그런데 자 보세요.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알짜배기 물량을 누가 조용히 다 받아먹었을까요? 바로 글로벌 거대 자본, 소위 말하는 큰 손들입니다. 삼성이 지난 3월 10일 발표한 공시 하나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여러분, 16조 원입니다. 웬만한 광역시 1년 예산 전체를 불태워 없애겠다는 선언입니다. 주식 소각이 왜 무섭냐고요? 100조각으로 나뉜 피자를 80조각으로 줄여버리면 한 조각의 크기가 훨씬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내 주식의 가치가 폭발하는 마법이죠? 회사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40조 원을 육박합니다. 작년 전체 이익을 단 3개월 만에 뽑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18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적은 우주로 가는데 주가는 아직 지면을 기고 있는 이 쾌리. 여의도 베테랑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32만 원으로 잡은 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턴키 전략과 HBM4라는 돛을 만났을 때 그 배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숫자로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팔까 고민할 때 외국인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지분을 비웃으며 쓸어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드라마틱한 권력이동의 조각들을 맞춰보세요. TSMC의 18개월 대기주, 인텔의 20조 원짜리 실패자, 저커버그와 리사수의 한국행, 그리고 삼성의 턴키 전략과 16조 원의 자사주 소각까지. 이 모든 사건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꽉 막힌 공급망의 병목과 독점 기업의 횡포의 신문난, 글로벌 테크 산업이 일으킨 거대한 반란입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가장 예리한 무기를 삼성이 쥐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본과 데이터가 대만이라는 단 하나의 섬을 탈출해 새로운 대안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역류의 첫 번째 기착지가 방금 삼성전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기업의 실적 뉴스나 주식 시황을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패권의 시대, 부와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앞에 잔파도에 휩쓸려 공포에 떨다가 결국 남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만 쳐다보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구조적 해를 타고 넘어가 다음 시대를 지배하는 포식자가 되시겠습니까? 판은 이미 뒤집혔고 게임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눈, 결의 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